네, 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창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담을 문의하는 기업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법인 사업자라는 구조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게 개인 사업을 할 것이냐 법인 사업자를 할 것이냐라는 기준을 단편적으로 그냥 세금이 개인이 더 많고 법인이 더 적다고 합디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발상은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업소득을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순이익이 얼마가 남아서 이걸 가지고 과세할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이 순이익의 크기만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다양한 중소기업에게 제공되는 과세에 관련된 특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일부분 감면해 주기도 하고 고용을 늘리면 유지하면 또 세금을 일부분 빼주기도 하고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그 소재지가 인구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이면 50%또 거미세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활용하는 게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등을 통해서 연구활동을 하는데 사용한 비용은 그에 상응하는 통상 25% 내외의 세금을 세액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냥 저 혼자서 방 안에서 1억 벌었습니다 라고 해서 1억에 대해서 개인이 날까요 법인이 날까요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다양한 사람을 채용하고 물건을 사고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해서 소재지를 어디에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라의 지원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세금이 많다 적다로 개인이다 법인이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법인으로 사업자를 구성하셨을 경우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렇게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사업소득이 1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개인은 그 1억 자체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전부 다 내 개인에게 귀속되는 내 소득입니다. 내 돈. 내가 어떻게 써도 문제 삼지 않을 내 돈이지만 법인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 돈은 법인의 돈입니다. 거기서 대표가 급여로 내가 회사에 근무한 대표이사에서 근무한 노고에 대한 보상을 급여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 근로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여나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혹시 내가 주주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배당을 받을 것인지 등을 통해서 법인에서 내 개인으로 소득을 귀속시키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으면서 나는 법인에서 나한테 이전되는 금액 그다음에 소득의 이름에 맞게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인 대표님들이 내가 회사 어차피 내 회사고 오래 근무하니까 퇴직금을 나라에서 제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책정해서 퇴직소득 공제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세금을 최대한 안 내고 법인 돈은 결국은 다 내 걸로 가져올 수 있어 이런 시도가 가능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다녀보시면 많은 분들이 법인의 소득을 개인으로 돌리기 위해서 퇴직금으로 받아가시면 되시고 뭐 배당으로 받아가시면 되시고 지분을 처분해서 받아가시면 된다 이런 논리들을 세우시고 있는데 이게 다 과세관청에서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고 특히나 법인의 대표이사면서 최대 주주들은 법인이라는 구성원들의 공동체를 내 임의로 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법인과 법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과세관청이 훨씬 더 두 눈 똑바로 뜨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퇴직금 관련된 제도도 과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통상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에 10% 정도, 한 달 급여 조금 더 넘는 금액 정도 되겠죠. 10%를 근속 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비용,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면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많이 받아간다라고 하면 대표이사는 가져갈 수는 있지만 법인은 준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즉 정관이 있다라고 하면 정관에 기재된 바 그리고 정관이 없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의 10% 곱하기 근속 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법인의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법인이 송금 처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건 법인의 송금 처리 문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인 대표가 받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대표는 종합소득세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정한 바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금액의 최대 2배수, 3배수죠.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일시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여나 다른 종합소득에 비해서 갑자기 퇴직금이 5억, 10억 들었는데 그걸 당연연도의 소득으로 한 번에 처리하게 되면은 내가 10년, 20년 근무해서 받은 돈인데 한 번에 소득금으로 40% 이상을 떼간다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오랜 시간 누적된 소득인 만큼 다양한 세금을 덜 책정하는 장치들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직전 3년 평균 급여의 10% 곱하기 퇴직 근속기간 곱하기 최대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법인에서 퇴직금으로 찾아가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도로 그 이상분은 근로소득으로 책정이 돼버립니다. 즉 앞서 일찌감치 사업을 하셔서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셨던 분들은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줄이고 법인은 법인대로 비용 처리하고 대표님은 소득세를 거의 안 낸 상태에서 결국은 법인이 갖고 있는 잉여자산을 내 개인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서 개인으로 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20년 법인으로 했어도 세금이 적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으로 내가 1억을 벌어서 소득세 내고 예를 들면 소득세 2천만 원 내고 남은 8천만 원을 내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켰다. 1천만 원 내고 9천만 원을 귀속시켰다라고 하면 이 9천만 원이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고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겠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1억을 벌었지만 이게 법인의 돈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내가 급여로 책정해서 가져올 것이고 상해로 책정해서 가져올 것이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쌓아놓을 것이고 배당을 위한 이익금으로 쌓아놓다가 나중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혹은 퇴직 시점에 한 번 법인의 돈을 다시 내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는 행위마다 거기에 적합한 소득세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오해를 꼭 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금을 굉장히 덜 내면서 사업을 하고 법인에 쌓아놓은 돈들을 내 개인으로 다시 가져오면서도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명확해졌고 많이 엄격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번 돈의 전부를 다 매년 배당으로 처리하게 되면 회사에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고 자산이 매년 축소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금융기관에 차입을 한다거나 외부 심사를 받는다거나 입찰을 할 때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다른 영업도 안 될 것이고 투자도 안 될 것이고 대출도 받지 못하거나 아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돼서 사업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는
사업의 구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지 단지 세금으로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결정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법인 사업자 옛날만큼 재미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맞게 사업 형태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법인 사업으로 하는 게 다소 유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를 좀 이해하고 나신 다음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